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었다. 그것도 독재 권력이다. 추악한 그런 독재 권력, 더러운 독재 권력. 그냥 단순한 독재가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알던 그런 독재와 다릅니다. 소위 이제 서민파리를 하는 민주 세력이라는 그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폭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죠. 오늘 그 증거가 또 터졌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헌재 소장 김상환, 헌법재판관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 자, 오른쪽에 두 사람도 다 뭐 문제를 갖고 있지만요. 이번에는 왼쪽에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생긴 얼굴이고 다소 선비 같은 선량한 그런 얼굴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김상환이라는 인물 이름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은 대법관을 이미 한번 했거든요. 대법관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에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헌재 소장이 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는데 헌재도 지금의 헌재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8대0 판결을 내리는 걸 봐서는 그리고 그 후에 채로 또 거기 추가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볼 때 이 사람까지도 이제 헌재 소장이 되게 되면요. 9명 전원이 저는 이재명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9명 전원이. 요즘 와서 보면요. 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뉴스에도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소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큰 재판이 한 번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고요. 통진당 해산 때 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제 역사를 뒤흔든, 시대를 뒤바꾸는 그런 큰 결정을 하는 데는 대법원이 아니고 헌재였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에다가 자기가 소속된 그 정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고 거기다가 지금 법원까지도 지금 엎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또 이렇게 됐고 중앙선관위가 저렇게 됐고 경찰이 저렇게 됐고 군이 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황. 와, 이거는요. 1987년 이후 그 누구도 구축하지 못한 권력입니다. 노태우도 만들지 못했고 김영삼도 못 만들었고 김대중은 뭐 반의 반도 뭐 못했고요. 그게 사실 권력이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그 누구도 직선 대통령 중에 이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이 김상환이라는 인물, 이 정말 충격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공직선거법 재판 거기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때린 바로 그 판사거든요. 이 김상환이가 옛날에 말이죠. 자, 이 관련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상환 이자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얼굴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59세 1966년생이고요. 충청남도 대전시 대전광역시 출신이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이제 현직으로 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이제 이것을 그만두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한번 됐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임명했었죠. 그리고 김명수 문재인 라인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재명에게 과거에 무죄를 때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믿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대 법원 행정처장을 또 역임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재판 기록 중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참고로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더라고요. 사법학과 재학 중 30배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맡은 재판 중에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2015년 두 개의 주목받는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그때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가지고요.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 징역 3년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시켰고요. 당시 김상환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노 위정편에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꾸짖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상환 당시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요. 우파 언론인이 이 이제 재판장에 가게 되면은 그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기이한 거죠. 그래 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언론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 법에 이 저울도요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판을 했었고요. 이 밖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희연에게 벌금 250만 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서 사실상 조희연을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김명수가 제청하고 문재인이 임명한 인물이다. 여기서 뭐 답 나온 거죠. 그리고요, 대법관 당시 될 때 후보 청문회에서요, 5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을 이제 받았고, 과거 위장 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 역시 위선적이다. 좌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자가요, 대법관 되고 또다시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동격으로 치거든요. 한 번 되면 그걸로 끝이야. 영구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공직에는 못 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조희대 같은 경우도 과거 대법관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또 됐고, 이 사람도 대법관을 했는데, 같은 어떤 레벨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장이 됐습니다. 재판소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의전 서열을 보게 되면요, 대통령 1, 국회의장 2, 3위가 누굽니까? 대법원장이잖아요. 또 3위가 하나 더 있어요. 헌법재판소장도 3위입니다. 공동 3위예요. 동급이라.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요, 사심제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저쪽에서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권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요,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4위가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들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자리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임되는 것이다. 와,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이렇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제 철권을 휘두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죠. 제도권 안에서는, 법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사 대법원에서는 이겨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지게 돼 있어요. 저는 9명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렸다라고 보거든. 9명 전부 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소수 의견도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9년 8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 중에 뇌물죄만 유죄로 판결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에 대한 제재 조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글쎄요. 요거는 충분히 이제 이 사람 성향으로 봐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판결을 또 했네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난 거죠. 권순일만 이재명을 살린 게 아니고요. 이재명 살린 데는 이 김상환이라고 하는 인물도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이 사람 뭐 성향이 너무도 극좌적입니다. 여기 보면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 여부 위법하다.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이제 무소불위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국내에서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하늘이시여라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봅니다. 민심이 떠나면은 저들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요. 민심이 떠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요. 저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댕이로 지금 떠들고 있는데 시간 1년만 가보십시오. 경제가 그냥 박살납니다. 저렇게 퍼주기 하는 정권이 저렇게 빚을 많이 내는 정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당대는 눈속임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길게 가면은 1년, 2년 이렇게 가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때 과거 노무현 때, 김대중 때 봤잖아요. 그들도 처음에는 지지율이 높았거든. 나중에는 그냥 꼴박아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각종 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대반전 드라마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분명히 세상은 또 바뀐다. 흐름은 또 이렇게 뒤집힌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금 벌써 집값 뛰고 난리 났잖아요. 수도권 집값 벌써 덜썩거리고 있죠.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시간은 일단 좀 가야 됩니다만 저들의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렵지만 이런 것이 오히려 말이죠.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